최근에 여러분들은 우리 업종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화학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크아웃을 지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피크아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학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단을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워낙 이 뜨거운 논란이어가지고요. 네, 한번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화학업종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케미칼 화학주에 대해서 지금도 기회가 있다. 그 말씀하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두 번째 안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시죠. 제가 이 나이 투자 이렇게 코너 나온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 25년 동안 제가 케미칼을 했는데 이게 한번 그 경제의 관점과 그다음에 화학의 관점을 한번 접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앵커님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게 보면은 이게 푸른색 선이 뭐냐면은 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의 자산 추이입니다. 아, 청색이요? 예. 네네. 보면은 2008년도까지는 일단 그 시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렇죠. 경기 예, 부양을 예. 하기 위해서. 그럼 2009년에 얼마였냐면 2009년에는 1,000조 원이 풀려져 있었어요. 1조 1,000조 원. 달러가. 예. 풀려 있었는데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풀어졌냐면은 10년 동안 3,500조 원을 풉니다. 쭉 이렇게 푸른색 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올라가고 2025년까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00조를 줄이게 되는 그 어머니들 보면 예, 예, 예. 이 경기 축소 국면에 들어갔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다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에 일국에 놀래가지고 미국이 연준이 돈을 푸는데 얼마를 풀었냐면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3,500조 원을 풀었어야 되는데 예. 단 1년 동안에 4,000조 원을 풀어버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봐도 그러네요. 이 청색선이 예. 완만하게 가던 것이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렸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그렇죠.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2009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다. 높은 예, 위기다 예, 이렇게 예, 본 예. 겁니다. 자, 그림을 돌아가시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네. 라이온델 바젤의 이익 추이와 미국의 연전자산 추이인데 라이온델 바젤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 세계 4등 하는 석유화학 기업이고 LG화학이 라이온델 바젤하고 매출액이 석유화학 부문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 LG화학의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S오일의 석유화학, 그다음에 GS의 석유화학, DL의 석유화학 부문하고 거의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게 라이온델 바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의 연준자산 추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라이온델 바젤의 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예. 연준자산이 이렇게 연준이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쭉 같이 타고 올라가는 정비례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렇죠. 예.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돈을 축소하면서 라이온델 바젤 에비타 추이가 떨어졌는데 에비타하고 영업이익 거의 궤적이 같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4,000조 풀면서 급격하게 2011년도, 2021년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1분기, 2분기 올라왔는데 자, 우리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그림을 보면은 예. 2021년, 22년, 23년에 예. 그 에비타 추이가 얼마나 될 거라는 걸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적어도 50% 많게는 배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연준 추이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70% 정도가 2017년, 18년도보다는 이익 자체가 증가되는 거죠. 70% 가요? 예,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 세계 애널리스트라고 예. 그다음 국내 애널리스트도 1분기 실적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찍고 2분기도 사상 최고의 이익을 넣으니까 이게 놀란 겁니다. 예. 이 전대미문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중국 물량은 늘 25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네. 중국 물량이 온다는 것 때문에 3분기, 4분기를 낮춰도 저렇게 사상 최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의 풀려 있는 속도로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2017년, 18년도보다는 이익 규모가 미니멈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가는 게 한 5년간 지속될 것이다. 네. 그러면 PR이 어떻게 되느냐면 PR이 뭐 3배든지 4배든지 2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참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대미문에 미국의 페드가 돈을 풀었던 겁니다. 네. 풀었기 때문에 이게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방금 우리 장선 대표께서 제시해 주신 저 차트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그 라이온 델 바젤,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석유화학 회사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예. 이익이 급증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아까 제가 생각했던 정말 피크아웃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면은 일단 대표님 보실 때 피크아웃이 아니다 쪽에 점수를 주십니까? 저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니까 이게 수요가 전대미문의 수요다. 예. 그래서 가격 자체가 올라갔지만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에서 이익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두 번째, 첫째 피크아웃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예,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놓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학업종, 방금 소개해 주신 화학업종인데 그것과 코스피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장 보시면 알겠는데 네. 코스피를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은 그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도 수요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 진작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건데 이 푸른색 밑에가 이제 코스피 선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 화학은 더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더 빨리 올라가네요. 예. 가파르게 오르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전 세계 10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10등을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화학은 몇 등이냐면 전 세계 4등을 했습니다. 왜냐 늘 NCC 크래커, 납사 크래킹 센터를 잘 준비하고 증설하면서 속도를 맞추면서 전 세계 4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에 가지고 있는 게 보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 1,500조라는 석유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화학 업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소재 쪽에. 이 제가 딱 차트를 보니까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은 보통 산업의 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 재료니까. 근데 종합주가지수에서 월등하게 빨리 먼저 앞서고 많이 앞서네요. 네. 혹시 그럼 저 화학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건지 라이온델 바젤 그림을 우리 대표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은 연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라이온델 바젤하고 이 위에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화학기업, 저는 이 기업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보는데 보면은 밑에 있는 푸른색 화학업종은 한 21% 2017년대부터 평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두 번째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소재가 이렇게 흔히들 성장 산업이 부각되면서 업종 전체는 다 올라갔는데 이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업, 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전기차, 수소차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양산이라든지 그다음 합성 기술이 뛰어다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라이온델 바젤형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 30% 2017년 대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익은 2017년 대비 한 50%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 격차가 크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고점 논란 때문에 중국 정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전대미문한 1분기, 2분기 실적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붉은색이 보시면 붉은색이 항상 파란색 위에 큰 격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이제 17년보다 좀 떨어진 그런 기업들 주가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대표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업이 딱딱딱 떠오르실 텐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래 그럼 과연 저평가된 화학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반드시 주가하고 연계시키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러이러한 화학 기업 업종을 조금 여러분이 당분간 7, 8월 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즉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을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납사 크래킹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흔히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큰 기업 중에는 뭐 LG화학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쳐보십시오. 2018년도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래크는 아니지만 SO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S라든지 뭐 D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네. 주가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납사 크래크를 들고 있으면서도 라이온델 바젤형 같은 기업이고 전기차, 수소차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2017년, 18년보다 낮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복원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는 당연하겠죠. 복원되니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납사클래크를 제조하면서 아직 주가 수준이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요. 2018년도보다 떨어진 것.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화학업종이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화학은 과연 이러한 성장 기업을 그 성장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 그 흔히들 보면 지금 이제 유가가 75불 배럴당 75불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긴장하고 계신데 네. 유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은 140불대 있던 유가였습니다. 근데 그랬죠. 75불이기 네. 때문에 반토막 난 유가인데 이게 페드의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유가는 좀 더 점진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화학기업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석유 수요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일 1억 배럴을 매년 쓰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얼마냐면 3천조 원 규모입니다. 3천조요? 네, 3천조 원 중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만 수송 쪽 관련된 게 1,500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1,500조 중에서 지금 전기차가 3%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1,500조를 많이 대체하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양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는 1,500조 중에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도표 글로벌 석유 보니까 수요 상태가 계속 우상향 갑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표님 잠깐 중국발 화학 증설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중국이 워낙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지금 석유화학 수요가 얼마냐면 1억 8천만 톤인데 한 4.5% 정도가 매년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증가하죠.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에틸렌 기준으로 100만 톤 기준으로 8개 공장이 매년 증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8개면 뭐 48, 32, 4년간이면 32개 공장이 들어갔는데 한 개 공장 짓는데 약 7조에서 10조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8개 공장이면 80조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10개 이상을 지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라이온델 바젤 회장도 말하는 것처럼 어나운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도 강하고 두 번째는 그걸 제대로 맞춰주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게 대부분의 정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공장을 만약에 안 짓게 되면 이 가격 자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개에서 8개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포진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이다. 미국의 페드 자산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수요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이노팩이라든지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와누아라든지 이런 게 현지 애널리스트하고 글로벌 애널리스트 수익 추정치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말이 맞아요. 증설을 한다면서 증설하는 중국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라간다고 보니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도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되죠. 야, 참 이게 화학업종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를 분사시킨다면 또 어제 그제는 뭡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 전기 배터리를 분사한다면 뭐 삼성 SDI는 아직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3K 배터리사가 고유의 화학업종을 둔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는 뭐 30% 할인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보실 때 그런 전기차 배터리를 화학에서 뗄 수는 없겠지만은 만일에 그 부분을 뗀다 해서 화학업종이 정말 내려가야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이게 같이 보유를 하고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케미칼에서 이익을 많이 낸 다음에 전기차를 성장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랬죠. 적자 부분에서 이제 흑자로 돌변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느냐 아니면 떼어내서 물적 분할해서 오히려 키우냐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흔히들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떼어내서 여기에 자금을 많이 유치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500조 시장을 이제 3% 먹어 들어간 겁니다. 전기차가. 그 시장에 매출액이 1,500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장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자회사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할인한다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에서 뭐 10%, 15%, 20%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화학기업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장홍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금 에너지, 기름 에너지입니다. 그게 1,500조 시장인데 그거를 대체시키려고 그러면 아직도 무궁무진한 넓은 시장이 돼 있다. 그 가장 본업은 화학회사다라는 것이 귀에 확 들어옵니다. 네, 오늘 참 너무나 화학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